세계를 지배하려면 식량을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려면 종자를 지배해야 된다. 이거는 뭐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배당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우리 농부들이, 그다음에 농부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그다음에 누구나,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누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종자를 공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단법인 토종시드림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현단입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토종시드림 활동으로 교육이라던가 정책활동이라던가 수집이라던가 다양한 그런 활동을 외부에서 또 함께 하고 있어요. 전국에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있는 할머님이나 할아버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토종씨앗을 수집하는 것들이 가장 크고요.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어떠한 종자가, 어떠한 씨앗이 좀 매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연구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정보와 함께 좀 상업적 농부에게 또 전달이 돼서 또 상업적 판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보급,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매력적인 어떤 종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또 전달해주는 나눔, 이런 나눔과 보급 활동이 있고요. 모든 씨앗을 이제 그 당시에는 다 그냥 사서 쓰는 거를 의뢰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사서 쓰는 거네. 그런데 사서 이제 쓰면서 그럼 토종 씨앗을 받아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씨앗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 심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뒤틀리거나 제대로 발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수량이 현격히 이제 줄어들거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왜 그러지? 결국은 이 종자를 뭐 옹성부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터미네이터 종자로 만든다던가 이러면서 이제 종자의 지속성들을 하지 못한 거죠.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종자 회사는 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인종이라던가 뭐 특허권에 따른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렇다면은 우리는 만약에 종자 회사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그냥 우리 스스로 씨앗을 받지 못하고 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생명권은 결국은 누구한테 맡겨진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결국은 그렇다면은 종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지? 계속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뭐지? 이게 이제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계속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농사를 져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명쾌한 건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토종 씨앗이 이런 지속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저희들이 결성된 그 토종 시드림 자체 내에서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는 게 그런 토종 종자를 찾아서 전국을 수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수집은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은 일단 농사를 짓는 곳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이제 막 그 몇만 평 기계 농사를 하거나 비닐하우스로 뭐 이렇게 상업농을 하거나 이런 데서는 토종 종자의 매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자라는 게 계속 개량된 이유가 수확량 때문에 개량이 돼 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기능적인 거라던가 이런 거 되어 와서 그런 데선 토종 종자가 수확량도 작다, 뭐 토종 뭐 이러한 어떤 편견 이런 걸 가지면서 그 계속 보급종 이런 것들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일차적으로 배제가 돼요. 배제가 되고 맛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 이 종자에 대해서 그냥 굳이 돈 주고 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한 7,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집이 소박해요. 그리고 이 소박한 마을이 있는 옛날에 우리가 시골집 하는 이런 그런 전원 풍경이 있는 곳에 여전히
씨앗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할머님들에게 여쭤보고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심층적인 탐문을 해요. 심층적인 탐문을 해서 씨앗을 받아오고 문제는 거기에서만 있지 않고 또 저희들 확인 작업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토종 씨앗 수집 활동을 합니다. 그 정보가 최근에 기후변화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토종 씨앗의 장점은 다양성이잖아요. 저희는 이 지역에서는 잘 된다,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되지 않는다, 어떤 땅에서는 잘 된다 하면서 각기 그 종자별의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성, 기본 특성들을 연구하면서 이 기후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때로는 지역에서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전국적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또한 또 수확량은 배제할 수가 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자급해서 한두 개 먹는 수도 있지만 수확량이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있어야 우리가 생명 유지 활동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수확량 체크라던가 그다음에 뭐 병해충에 관계된 정보라던가 뭐 이러한 기후 변화에 우리가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찾아내서 그것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토종 씨앗이 아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근거로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차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농부지만 뭐 사실은 이렇게 전문화된 무슨 박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씨앗이 지켜져 온 거는, 그리고 연구한 거는 박사가 한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해왔다는 거죠. 농부들이 자기에 맞는 것을 찾아내서 육종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좀 분화돼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 농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연의 농부들의 임무에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종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리라는 것들이 필요로 하다. 예전에는 그냥 다 농경사회 때는 그냥 누구나 씨앗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신들이 이제 보존해서 하지만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농민은 뭐 5%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농부들은 더 사실은 확장되기보다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부와 종자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부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씨앗도 보존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흔히 뭐라면 뭐 관리 체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 현대 문명과 현대 시기에 맞게끔 체계화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던가 뭐 정말 자체 노력으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점차 분화돼 나가는 것들이 계통 연구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통 연구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체계, 이것들이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세계를 지배하려면 식량을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려면 종자를 지배해야 된다. 이거는 뭐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배당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우리 농부들이, 그다음에 농부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그다음에 누구나,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누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종자를 공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종자를 누구와 한 개인이나 간 회사나 어떤 세계를 지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으로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여기엔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물론 이제 농부가 가장 기본이지만 농부가 아니더라도 이 씨앗에 대한 것이 결국은 생명 유지의 가장 큰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씨앗의 보존, 그다음에 보전, 그다음에 지속성을 위해서 다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이 정책 활동과 또 맞물리겠죠. 그래서 종자권, 공유권이랑 같이 갈 수 있죠. 그다음에 그것을 무엇보다도 농부에게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자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자권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저희들이 왜 활성화돼야 되는가라는 것에 맞물려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